먼저 오늘 다룰 와인은 CDP입니다. 그런데 저는 CDP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일반적인 월급쟁이면서 극한의 가성비충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와인이면서 그루나슈 캐릭터를 메인으로 가지는 CDP는 합리적인 구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CDP 말고도 보다 착한 가격에 괜찮은 GSM 블렌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호주에서도 괜찮은 GSM 블렌드가 있고 구대륙에서 고른다고 해도 높은 퀄리티에 가격까지 괜찮은 지공다스 혹은 리락의 와인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이번에 CDP를 샀습니다. 소비자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강력한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김포 떼로아에서 12월 장터가 열리고 있죠. 바쁜 와중이지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애호가분들이 캐치를 하셨다면 이 와인은 분명 재고가 빨리 빠지는 게 당연한 와인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와인이 뭐냐? 바로 이 와인, 르 비우 돈종 CDP 19 빈티지입니다. 다른 지공다스 와인이랑 세트로 11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제가 이 와인을 고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의 특징, 전문가 평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르비우 돈종은 CDP 안에서도 좀 특이한 생산자입니다. CDP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고급 밭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와인을 따로 분류를 해서 고급 와인으로 양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스케 데 빠뿌라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기본급인 이 와인이 7만원대 정도로 팔린다면 올드바인 포도로 만든 이 와인은 12만원대 정도로 팔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급 와인이 있고 상급 와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급 와인을 따로 두지를 않고 있어요. 좋은 포도밭이 없어서 고급화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곤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급 와인을 따로 만들면 지금 있는 와인 퀄리티가 떨어질까봐 상위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CDP에서 18헥타르의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포도나무 중 대부분이 80년이 넘었고 무려 3분의 1이 100년 이상의 그루나슈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올드바인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밭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비즈니스적인 생산자라면 100년 이상의 포도나무가 있는 구역에서 소량을 따로 양조하고 고급화를 한 다음에 보다 비싼 가격으로 와인을 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기본급, 상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레드랑 화이트 딱 두 가지 종류의 와인만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스타를 봐도 그냥 농부 인스타죠. 마케팅적인 이미지도 없고 심지어 점수 언급 같은 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풍경사진만 많아서 되게 우리 엄마 카톡 프로필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 생산자에게는 와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자본주의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한 농부의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10만원 이상에서 고가 CDP를 찾는다면 다른 와이너리에 보다 고급화된 와인을 고르는 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만원 안쪽에서 CDP를 고른다면 가격대는 기본급이면서 보다 고급 와인의 포텐셜을 품은 이런 생산자의 와인을 고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괜찮은 생산자구나 라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19 빈티지에 대한 평론가들의 의견이 진짜 어메이징한 수준입니다. 일단 잽더넉, 이분이 론 쪽으로 특화된 평론가거든요. 론에 미친 사람입니다. 론치광이에요. 그래서 론에 대한 평가는 믿을만 합니다. 배럴 샘플을 테이스팅 했을 때는 94점에서 96점을 줬었는데 병입 후에 실제 와인을 마시고는 99점으로 점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 와인의 19 빈티지를 여러 번 마셔봤는데 레전더리한 빈티지였던 16 빈티지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와인 스펙테이터. 여기도 병입 후에 실제 와인을 마시고 96점이라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위를 했던 마르케스 데 브리에따의 이가이도 96점을 받았었죠. 이번 1위인 도미누스가 97점이었습니다. 스펙테이터 96점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디켄터는 어땠을까요? 디켄터에서 론 섹션을 맡고 있는 맷 월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2019년 CDP를 주제로 리포트를 내면서 CDP를 몰아서 테이스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시음한 모든 CDP 중에서 리뷰 돈종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98점인데 딱 2배 비싼 클로데 파프 CDP랑 동점이었습니다. 젠시스 로미슨에서도 18점을 매겼죠. 보다 정확히는 알리스타 쿠퍼라는 MW분이 매긴 점수입니다.
원래 점수가 짠 매체이긴 하지만 같은 생산자의 이전 빈티지들에서도 이런 점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가 18빈에서는 16점이 나왔고 심지어 그 좋다는 16빈에서도 15.5점이 나왔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생산자의 2019년 빈티지가 예외적으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언급한 매체들이 절대로 점수를 퍼주는 매체들이 아닙니다. 엄청 깐깐한 곳들이요. 그리고 이런 매체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호평을 하는 와인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셀러에 들어놓을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 이게 단품으로 사면 8만원대 중반 가격입니다. 단품가도 괜찮은 가격인데 세트로 했을 때 딸려오는 와인이 또 지공다스예요. 도멘생 다미앙의 싱글 비냐드 지공다스인데 이 와인이 올해 이전까지만 해도 행사가로 6만원대 극후반에 팔렸던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취급하는 제가 아는 모든 샵에서 6만원대 후반대가 최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세트가 15만원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에요. 그런데 11만원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됐죠.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도멘생 다미앙의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가 타이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제가 예전에 꼬일레 와인을 다룰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룹사 레스토랑 중심으로 와인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시국인 요새는 와인 재고가 안 빠져서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질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꼬일레는 이후 가격이 더 낮아졌습니다. 약간 같은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수입사에서 원래는 업장으로 보내야 할 물량을 대규모로 때루아에 납품하면서 행사용으로 많이 깎아서 판 게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많이 낮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뇌피셜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둘이 합쳐서 11만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제가 이 와인 세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이거 구해보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구매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남부론 캐릭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부론 와인 경험이 없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높은 알코올 볼륨과 조린 과일 느낌, 그리고 허브나 향신료 뉘앙스를 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둘째는 셀러에 자리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2019년 빈티지거든요. 엄청 어려요. 게다가 양조를 하면서 줄기의 탄닌도 일부 활용을 하는 와이너리예요. 지금 열 와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무조건 보관을 해야 하는 와인이에요. 이건 지공다스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때루아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때루아의 다른 세트도 좋은 와인들이 많지만 이 남부론 세트처럼 모든 평가가 극단적으로 최상급으로 몰빵이 된 세트는 없어요. 이 점은 구매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먹어봤냐?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 방금 산 거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19년 빈티지의 CDP를 제가 지금 열 수가 없어요. 제가 벌이가 좀 좋은 사람이면 그냥 열어서 먹으면 될 텐데 제가 또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처럼 제가 경험 없이 구매를 하는 와인들은 앞으로 무지성 구매일기라는 코너로 다룰 예정이에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구입을 하는 거라서 무지성보다는 유지성이 맞긴 해요. 근데 그럼 또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극한의 가성비충으로서 제가 이 와인을 왜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구매 결정까지의 사고 과정을 다 밝힐 예정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경험에 의해서 추천하는 코너가 아니라 와인의 구매 과정을 기록하는 코너로서 운영할 거라는 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하시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